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여십니다. 오늘은 MSI의 GS65 스텔스 8SF 제품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MSI는 이게 모델명이 너무 어려워. 네, 그게 좀. 아무튼 해당 제품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꽤나 높았던 제품입니다. MSI가 항상 그 완성도에서는 좀 다른 제품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제품도 그 MSI의 차별화된 완성도를 보여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제품 동일하게 성능 리뷰하고 장단점 딱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네, 맞습니다. 유저 벤치마크 돌려봤고요. 이 제품이 그 i7 8750H랑 그리고 RTX 2070 맥스-Q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유저 벤치마크에서 CPU는 제대로 나오는데 이 그래픽카드 쪽은 충돌이 일어나는지 우선은 벤치마크 테스트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CPU만 먼저 보시면은 CPU는 절대평가로 84.9%, 그리고 상대평가 동일 모델군에서는 상위 96%의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RTX는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됐어요. 하지만 긱벤치마크를 통해서 RTX까지 테스트 성능 결과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긱벤치 같은 경우는 21만 7,125가 나와서 해당 제품이 보여줘야 되는 나름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유저 벤치마크 이슈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제품에 대한 호환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유저 벤치마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테스트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750H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9750이 나온 시점에서 8750 괜찮냐? 저는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6코어 면서 약간의 클럭 차이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8세대 i7 H계열 CPU 같은 경우는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해당 제품 모델군에서 최적화가 된 상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열 테스트 또 빡세게 골렸고요. 발열 테스트 같은 경우는 83도에서 92도 정도 나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8세대, 9세대 뜨거운 거 어쩔 수 없죠. 다만 그 최고 온도점에 도달을 했을 때 클럭이 약 2.2 기가에서 머물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뜨끈한 상태에서도 2가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표면 온도, 과연 표면 온도는 얼마나 뜨거워지나? 이 메탈 바디라서 나름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표면 온도가 되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뜨거워지지 않을까. 반면에 해당 제품의 표면 온도는 나름 괜찮았어요. 최대 온도 44도 제가 막 그 발열 테스트하고 게이밍 풀로 돌리고 해서 거의 막 그 1시간 동안 빡세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온도는 44도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 없는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봐야죠. 게임 테스트, 국민 게임이죠. 롤을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 롤 테스트 하는 걸 물어보시던데, 계속 같은 화면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롤 그 테스트 할 때 그 훈련 모드로 진행을 하거든요. 훈련 모드에서 첫 번째 훈련 모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가 많이 나오는 생각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한타 진행했을 때, 자체 캐릭터 모드 나와서 한타 딱 걸었을 때, 210프레임 정도 조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00에서 21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상업으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보여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물론 최상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상 옵션으로 진행을 했을 때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연습 모드를 하고 있지만 연습 모드와 실제 게임 모드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그 하는데 배그는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옵션으로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울트라 모든 옵션을 최상으로 올려서 진행을 해봤어요. 진행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RTX 2070 맥스-Q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꾸준하게 뽑아주면서 게임 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성능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옵션으로도 좀 내려서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국민 옵션으로 했을 때는 이제 최하가 110프레임 정도 나오고 최상은 13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144Hz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144Hz를 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민 옵션에서도 그 성능을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그 정도까지 충분히 너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이밍 게이밍
뭔가 생산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런데 최적화된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모니터 같이 한번 봐야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NTSC 72%를 지원을 하고요. 그 말은 즉슨 sRGB 100%의 색 재현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44Hz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면이 부드러워요. 뭐 동영상 볼 때는 차이가 크게 없지만 기본적인 전반적인 컴퓨터의 퍼포먼스가 부드럽게 동작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배터리 테스트 유튜브로 최대 밝기로 해서 무한정 재생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짧아요. 2시간 24분 정도 나왔습니다. 뭐 게이밍 노트북의 일반적인 배터리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외부에서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점, 단점 찝어봐야죠. 우선 장점 한번 쭉 찝어 드릴게요. 장점 첫 번째 터치패드. 요거 터치패드가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터치패드 너무 길어서 이게 키보드 치대가 터치하는 거 아니냐. 우선은 팜 리젝션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터치하고 키보드 타이핑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원활하게 동작이 됐고요. 이게 넓다 보니까 터치패드만으로도 충분히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 터치패드가 정말 큰 만족감을 줬습니다. 이게 촉감부터 사이즈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정말 부드러운 터치패드 감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정도의 터치패드 만족감을 주는 윈도우 노트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터치패드 사용성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맥북류들이 이렇게 터치패드 크게 만들거든요. 윈도우 노트북도 이런 좀 디자인을 좀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리빌리티,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쓰는 마우스가 없는 환경에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나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키보드예요. 키보드 요 아이가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은은하게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불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감촉감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키보드들이 있어요. 일하고 싶어지는 키보드, 일하고 싶어지는 터치패드. 딱 MSI 이 GS65가 딱 그런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작업하면서 일하면서 쓰면서 키보드와 터치패드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네, 정말 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 단 텐키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자, 다음으로는 준수한 성능이에요. 네, 당연히 i7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RTX 207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배그 뭐 프로까지 준수하게 돌릴 수 있는 성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확장성. 제 해당 제품 보시면은 우선은 이쪽에 보시면은 썬더볼트가 있어요. 썬더볼트 있어서 썬더볼트로도 디스플레이 출력 가능하고 별도 디스플레이 미니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모니터가 총 3개 HDMI, DP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까지 해서 3개까지 출력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포트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노트북인 것 같았어요. 자, 마지막 이거는 MSI 노트북 하면서 계속 칭찬하는 부분 같은데 완성도가 남다릅니다. 이 잡았을 때 느껴지는 이 감촉이라든지 제품의 완성도가 남달라요. 기본적인 외관, 이 메탈 바디의 외관, 스터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잡았을 때 단단함, 단단하고 이게 휘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추가적으로 스피커 또한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SI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만족감을 줘요. 항상. 그래서 제가 뭐 일전에 구매했던 것도 MSI 게이밍 노트북 구매한 거였고요. 그래서 나름 완성도 높은 제품이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 찝어봐야죠. 단점 첫 번째 단점 배터리 타임이에요. 2시간 중반에 배터리 타임 아쉽습니다. 아답터도 좀 무겁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게이밍 노트북이 낼 수 있는 평균적인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긴 하는데 절대 수치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요거는 난, 예, 항상, 예, 여러분들이, 예, 하는 것 중에, 예, 용. 네. 반면에, 요거만 빼면은 나름 이 준수한, 이 촌스럽지 않게 들어간 이런 골드 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블랙 컬러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그냥 MSI 넣으면 안 되나? 그냥 MSI 이게 더 이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단점으로는 넘버키가 없는 거. 네, 제가 뭐 키보드 말씀드렸던 네, 아무래도 15.6인치 제품이다 보니까 충분히 넘버키가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널찍널찍한 키보드를 쓰다 보니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나 그래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넘버키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 어떤 분에게 필요하냐? 자, 게임도 하긴 하는데 뭔가 생산성 있는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뭐 코딩이라든지 캐드라든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분에게 해당 제품 상당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키보드와 이 터치패드 이 기본적인 완성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 말인즉슨 오래 쓰더라도 뭐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괜찮은 제품, 사고 싶은 제품. 하지만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 네, MSI GS65 스텔스 8SF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MSI는 완성도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